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스무트강 영어 9강에 3, 4, 5, 6, 7, 8을 볼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는 2개씩 할 거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요 9강에 3번하고 4번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강의 3번 글은요 되게 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자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심결에 행해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대화를 할 때에는 말로 하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제스처처럼 행동처럼 보여지는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고, 둘 다 의사소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무슨 특성을 가지냐면 무심결에 행해지고, 그쵸? 하는 사람이 하는지도 모르게 나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는 된다. 근데 되게 중요하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 question,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that 뭐라는 것에 large amount of communication among humans, 인간 사이에서의 많은 양의 의사소통은 is intentional, 의도적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다. 그렇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의도를 가지고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너 밥 먹었니? 그럼 진짜로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고, 나 영화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intention이 의도이기 때문에 의도적인인데, 이거 국제적인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international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이제 의도적이겠지만 much unintentional signaling, 의도되지 않은 그러한 신호도 takes place as well, 발생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호도 발생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호가 이 글의 소재 뭐가 되는 겁니까? 비언어적 의사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문화에서 누군가 뭐뭐 하는, 분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문장의 동사는 주어 다음에 동사 예입니다. 당연히 여기 동사가 또 나와져 있으면 안 되니까 분사를 쓰는 거죠.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능동의 ing. 친근한 인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떠한 사람은 raises his or her eyebrow, 눈썹을 치켜 올릴 겁니다. for a moment. 지금 예시 구체적인 상황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근데 비의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unconscious하게 일어나는 거죠. 비의도적이면서 그리고 또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발생합니다. This facial gesture, 이 표정은 is called, 불리웁니다. 눈썹 flashing이라고 불리웁니다. 눈썹을 찡긋하기, 눈썹을 이렇게 올리면서 안녕?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불리우긴 합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죠. 정말 반가워서 그냥 안녕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눈썹을 올리면서 안녕?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는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비의도성을 가지고, 그쵸? 나도 모르게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그 입장은 여기 밑에 좀 나오게 될 겁니다. Unless we make a conscious effort to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 눈썹 인사에 대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we are not aware of,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aware of 다음에 동작을 쓰려면 동명사 써야 되는 거죠. 근데 했었음을, 그러니까 이미 하고 나서 생각해보는 게 없다면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못 알아차릴 거야. 우리가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having pp를 쓰고 있는 거죠. 눈썹 인사를 실행했었다라는 것, 했었음을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Even the receiver,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of having seen the eyebrow flash를 했다라는 것, 그걸 받았다라는 것도 그 사람은, 받은 사람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됐죠? 둘 다 지금 having pp가 전치사 뒤에 나오고 있죠. of 뒤에, 전치사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동사는 ing를 쓰는데, 방금 전에 그렇게 했었음을, 그러니까 having pp를 쓰는 거죠. 그거를 둘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Despite the fact that, 당연히 동격의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which로 바꿨을 수가 없겠죠. despite는 in spite of로 바꿨을 수가 있겠고, 조심해야 될 점은 despite the fact, in spite of the fact, 이 두 개를 합쳤으면 안 됩니다. 즉 in despite of라던가 아니면 despite of, 이런 말은 영어에서 없습니다. despite 명사, in spite of 명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그 눈썹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의 요소이며 그리고 그것은 또한 바꾼다 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뭘 바꿔요?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의 해석을 바꾼다. Of the words spoken at the time. 그 당시에 말하여진 말의 해석을 바꾼다라는 점에서 비록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행한 사람과 그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행한 사람과 그걸 받은 사람 둘 다 인식도 못할 정도로 비의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중요하긴 하다. 어떻게 중요해요? 그죠. 그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가인 이 사람이 입증한 바와 같이 입증한 것처럼 greetings, 인사, made, 만들어진 without the eyebrow flash, the eyebrow flash가 없이 만들어진 인사는 are interpreted,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as less friendly, 덜 다정하다고, 덜 친절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당연하죠. 눈썹을 올리면서 안녕? 이렇게 해야지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친근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눈썹은 안 올리고 그냥 입으로만 안녕?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도 안다라는 거죠. 자, less friendly 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friendly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less friendly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less friendly가 당연하고 more 등을 쓰지 않겠지만 friendly는 intimate, 이것도 친근한 이런 뜻이거든요. intimate. mate가 들어가져 있죠. mate는 친구라는 단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친근한, 근데 less intimate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생긴 단어인데 intimid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intimidate. 여기서는 이제 timid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는 명사인데 겁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겁쟁이로 만드는, 되게 불쾌하게 하는, 친절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intimidate는 친근하지 않은, 친절하지 않은, intimate는 친근한. 여기는 mate가 들어가져 있고 여기는 timid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timid하고 mate 알면 이 두 개 단어를 안 헷갈리는데 모르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말은요, more intimidate 하다라고 해석될 겁니다. 이런 말로도 바꿨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intimate, 친근한, intimidate, 친근하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를 외우면서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왜 내가 알려주는 거겠니? 선생님이 왜 알려줘요? 이런 거를.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쵸? 단어 바꿔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영어는 단어 싸움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 우리는 맞춰야죠. 자, even when the spoken words are identical, 비록 인사, 그 말하여진 인사말이 동일할지라도 찡긋하지 않고 인사하는 것은 덜 다정하다고 해석될 겁니다. 당연하죠? 몇몇 문화에서의 사람들은 이 찡긋하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의도하지 않은은 중요한 말 아닙니다. 위에서 나왔었던 unintentional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아까 비의도적인,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뜻이었고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이런 뜻입니다. 의도치 못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에서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인사를 할 때 얼굴을 안 웃는 편이냐면 러시아가 그래요.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시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가가면 그냥 안녕, 반가워서 안녕은 해. 근데 우리나라나 뭐 미국처럼 안녕, 뭐 어떻게 지냈어? 막 이렇게 달갑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녕, 그냥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죠. 어떤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쵸? 본인은 의도가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대방에 의해서 쟤는 안 친절하네,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그 사람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지금 나오죠. 접속사하고 대명사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하나의 말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and, this는 컴마 which로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다른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of what is called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s,
인간 사이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쵸? 뭐뭐 하는 것이니까 what을 쓰면 되는 거죠. 앞에 선행사도 아니잖아요. which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오브 위치가 있잖아요. 오브 위치가 있긴 한데 그럴 때 오브는 이 관계사절 뒤에서 등장한 애지. 근데 여기서 오브는 누구랑 한 팀인 거예요? examples of 얘랑 한 팀인 거지. 그러니까는 선행사가 없다라고 봐지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외에도 다양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예시들이 많이는 있고요. 컴마 most of which 대부분의 그러한 것들은 both signaled and received unintentionally 무심결에 의도하지 않게 신호가 보내지고 받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선생님 most of 다음에 원래 them 아닌가요? most of 다음에 them을 쓸 순 있어. most of them 쓸 순 있는데 대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접속사를 넣으면 and 접속사를 넣으면 뒤에 대명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most of them이 된다. 근데 접속사 없이 그냥 컴마로만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접속사하고 대명사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거죠. 이 문제 패턴은 뭐 지난 작년에도 수일고등학교 3학년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틀린 것을 고치고 그 이유를 쓰세요 까지 해서 서술형으로 3.3점 총 6점짜리 문제로 나왔으니까 올해에도 이러한 패턴이 또 등장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무심결에 발생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서 무심결에 행해지는 unintentionally 하게 행해지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의도하지 않은 신호이다. 무의식적인 신호이다. 그런데도 언어적인 소통만큼 의미 전달 시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란 색깔 형광펜은 주제문이라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빨간 색깔은요 문법적인 사항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은요 단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웠던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와 9강에서 4번하고 5번이 정말 환장할 정도인데 먼저 어려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자, 9강의 4번 글은요. 별 3개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봤을 때 얘 별 3개예요. 5번 글도 별 3개인데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글의 전개 패턴이 일반적인 것처럼 주제문 얘기하고 예시를 들어서 부연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제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빙빙 돌려서 말합니다. 어쨌거나 지문에서는요 말하고자 하는 게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주제를 말을 하고 뒷받침을 통해서 예시를 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요 그 말만 돌려서 단어만 돌려서 똑같은 말을 빙빙빙빙빙빙 계속 돌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정리까지 해드리니까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인류의 공유되어진 진화의 역사는 의미합니다. 인류가 공유된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디 유럽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아시아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이러진 않았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우리도 말을 했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말을 했었고 다 공유되어진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That all human bodies are alike. 모든 인간의 신체들은 비슷하다고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unlike는요 like로 쓰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뭐뭐 같은은 unlike도 있고 like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like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고요. unlike 뒤에는 명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unlike 뒤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unlike 써야 됩니다. 서술적 용법, 즉 비동사 뒤에서 이 그 명사 없이 네, 앞에 것들은 unlike합니다. 비슷합니다. 라는 이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으로 쓸 때 unlike 쓰는 겁니다. like 쓰시면 뒤에 명사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unlike가 답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unlike를 써야 된다. 라고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인간들의 몸은 비슷하다. And so too are all human minds. 여기서 so is 그러면 뭐도 그렇다 이런 말이죠. all human minds 인간의 마음 역시 그렇다. 어떻다라는 겁니까? 몸이 서로 비슷하듯이 인간의 마음들도 그렇다. 비슷하다.
라는 거죠. unlike가 지금 생략이 된 거죠, 여러분들. 형용사가 생략된 거죠. 그럼 형용사하고 같이 쓰는 동사는 비동사. 여기에 비동사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일반 동사 쓸래, 비동사 쓸래라고 할 때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do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unlike라는 형용사가 생략된 거니까요. 이런 것도 문법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말한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들은 비슷하대요. 인간들의 진화를 했을 때 느끼는 마음가짐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가 죽으면 슬프고 혹은 뭐 누구에게 살해당해서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고 이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엄청 맛있는 것을 배고픈데 먹었어. 그러면 다 기쁘고요.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들의 신체가 비슷하듯이 인간들의 이 마음가짐도 비슷합니다. 마음 역시 비슷합니다. 어떤 감정 역시 비슷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딜런 이반스라는 이 학자는 부릅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이러한 것은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감정 상태는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Psychological Unity of Mankind, Humankind, 인류의 심리적인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돈니 부정어부터 시작하면 도치가 일어나죠. 주어 동사를 마치 의문문도 아닌데 의문문처럼 써주는 도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비동사, 주어, 보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비동사를 앞으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치가 지금 되어져 있는 문장을 보시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not only are the six basic emotions universal, universal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래서 그 6개의 기본적인 감정들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6개의 감정들이 여기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뭐 따지고 보자면 분노, 기쁨, 슬픔, 후회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6개를 인간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보편적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그걸 느끼고 아시아인들도 그걸 느끼고 유럽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그렇다라는 거죠. 보편적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감정들은 또한 instinctual, 본능적이고 innate biological responses입니다. 선천적인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편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over which 그 반응에 대해서 여기서 which는 그 반응 얘기니까요. 그 반응에 대해서 we have little conscious control.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정리해보자면 인간들은 모두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는데 비슷한 감정을 가지는데 그러니까는 보편적인데 그 감정들은 본능적이고 생물학적 그냥 반응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부모님이나 친한 사람이 죽게 되면 슬프다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나 기뻐야지 이러는데 기뻐지지가 않죠.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this means that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we are hardwired. 우리가 타고났다. 그러니까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To respond to certain stimuli in certain ways.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자극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타고났다라는 걸 의미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상황에 특정 자극에 반응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다. 꼭 특정한 방식으로 그때는 슬프겠죠. 특정한 상황에서 뭔가를 소중한 걸 잃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타고나져 있다. 자, 우리의 뇌들은 자동적으로 평가합니다. Our experiences as they occur. 여기서 they는 experiences인데 experience를 경험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겪은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벌어진 일, 우리가 겪은 일,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겪은 일, 자극, 일이 발생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appraise, evaluate 똑같은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자, 뭐 하기 위해 to respond with correspond with correspond with는요 뭐뭐과 일치하다 라는 뜻이에요. identify with하고도 바꿨을 수 있겠네요. 일치시키다. identify with 아니면 equate 이런 말도 있는데 that unconscious appraisal 그 무의식적인 감정 평가에 일치시키기 위해 감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 뇌는 그 겪은 일을 평가를 하고 평가한 다음에 감정 반응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가 그것을 평가를 한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 반응을 만들어낸대요. 그 감정 반응이 이 겪은 일에 대한 평가하고 일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감정적인 반응을 뇌가 만드는데 그건 슬픔이죠. 그 슬픔하고 이 겪은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하고 맞춰주기 위해. 되셨죠? 어려운 건 아니죠, 이 부분이. 그런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연히 두 개는 일치해야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자, this means that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이 발생한다고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us having thought about them. 자, 그것들에 대해서 이 감정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없이 감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뇌가 거기에 부합하는 그 겪은 일에 부합하는 감정 반응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요. 뇌 안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 어스를 생략을 해도 되거든요. 그 감정적인 반응은 발생합니다. 발생한다라고 할 때 BPP로 못 쓰는 거 한 5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하는 것 없이 생각해 보는 것 없이, 그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봤었던 것 없이 됐습니다. 그냥 뭐 thinking about them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 써도 되고 과거형으로 having pp를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them을 쓰시면 안 되고 themselves를 쓰시면 안 되고 them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그 반응들을, 되셨죠? 그쵸? 이 동작을 기점으로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themselves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 동작에 대한 주체는 우리고요. 목적어는 그 감정 반응들입니다. 주체하고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themselves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them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 문제로 나올 확률이 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지금 어스가 왜 나요? 이럴 수 있는데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 동명사 쓰는 거 아시죠? 동명사 앞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두어서 누가 뭐뭐 하는 것,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our까지는 좋습니다. our까지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고요. 자, 여기 부분을 themselves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감정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뇌가 그냥 상황을 판단을 하고 감정을 바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는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폴 에크맨은 talks about auto appraisals, 이 자동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동평가란 뭐냐면 자동적인 평가, 그 뇌가 이제 자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감정을 생성을 해낸다라는 거였죠. 자동평가는 뭐냐면 자동평가적인 기제이다, 어떤 방식이다. which occur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단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겠다. 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unintentionally 정도로도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상황에 반응해서, 겪은 일들에 반응을 해서, 이게 겪은 일을 좀 다른 단어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In response to visual, auditory and sensory triggers,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리고 만드는, 뭘 만들어요? 더 psychological, physiological, 생리적인 반응, 우리가 뭐라고 불리는 감정이라고 부르는, 그죠? 감정이라는 생리적인 반응. 생리적인 반응은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리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몸이 오줌이 마르면 오줌을 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 활동, 소변 활동, 뭐 이런 소화 활동이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감정도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고,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거 내가 통제를 못하죠.
그러니까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생리적인 반응. 몸이 뜨겁고 막 긴장감이 느껴지고, 그렇죠? 감정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슬플 때에도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겪은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겪은 일들, 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자동평가 기제, 당연히 뇌가 그 주체가 되는 건데, 이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감정이 자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mechanisms, 이게 이 관계대명사 절에 대한 어떤 그 꾸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동사에다가 s 안 붙이죠. 그리고 관계사절 두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역시 mechanisms에 맞춰서 s를 안 붙인 거죠. 복수에 맞춰서 복수 동사로 쓴 겁니다. 이 부분에 s가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s가 나왔을 때 뭐 또 모르고 막 맞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create의 주어는 mechanisms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basically this means that, 맨날 뭘 의미한데,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When confronted by something, 자, 당연히 by 이하가 나온다면 앞에는 pp로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와 마주 되어졌을 때, 그 무언가는 뭐냐면 we find threatening, 자, 위협적인 이라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찾는데 그게 위협적인 거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무언가를 직면했을 때, 자, something이 위협적인이죠. 위협감을 주는 거니까는 ing 써야지. 그쵸? 그래서 ed 쓰면 안 됩니다. 무언가 위협적인 것과 우리가 마주되었을 때 인간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In particular physical and emotional way.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특정한 방법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이건 지금 예시입니다. 예시. 여기 부분은요. These sensations, 여기 예시라고 써놨는데 예시의 시작은 정확히는 여기죠. 여기. 특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뇌가 이 뭐라 그랬지? 뇌가 자동 평가 기제를 발생을 시켜서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불러 일으켜 주고 신체적으로도 이제 준비를 시켜준다. 여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분노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감각들은 are physiological preparation, 생리학적 준비 과정입니다. 자, 뭐가 뭐하는? 몸이 만들어내는 in order to protect itself, 그 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만들어내는 자동적인 생리적인 준비 과정이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은 인간들이 다 감정을 공유하는데, 감정은 그 특징이 뭐였냐면 위에서 봤을 때 뭐 어딘지는 좀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감정은 본능적이었고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말인즉슨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다. 본능적이라는 것들 자동인 거잖아요. 의도하지 않고도 그냥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그 겪은 일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 자극이라던가 아니면 요런 식으로 또 반복이 됐었죠. 이런 것들을 겪을 때 뇌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감정을 자동으로 발생시킨다 라 그랬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왜 쏘는 거냐면 이 윗부분은요, 글을 읽고도 지금 뭐라는 거야, 그게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같은 말이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이다, 감정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감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뇌가 그 일을 평가를 하고 자동적으로 감정을 일으킨다라는 거였죠. 이게 오토 어프레이저이라는 단어도 쓰였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일하며 어떠한 인종이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동일하며 어떤 외부적인 일을 겪을 시 뇌에서 자동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일에 대해서 자동 평가가 이루어지며 뇌가 또 거기에 맞는 감정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 인류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심리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감정은 보편적이고 통제 불가능하고 본능적 반응이다. 자동적으로 감정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 이제 자동 평가사의 작동 기제를 발동을 시킨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이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이 내용보다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강의 3번하고 4번 글은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겠고요. 이제 5번하고 6번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